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릉 경포대 하면 누구나 한 번쯤 와보고 싶은 관광지인데요. 경포대에서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경포호에는 멸종위기 동식물 그리고 천연 기념물이 서식하고 있어 생태학적으로 보존 가치가 높은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강릉시가 경포호의 인공 분수를 포함한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환경 훼손을 우려하는 시민들은 인공 분수 설치에 반대하고 있지만 반면에 지역 경제 활성화를 내세워 또 이것을 찬성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경포 환경 개선 사업을 둘러싼 논란들에 대해 오늘 시사 반장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김유루 관광개발과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강릉시 관광개발과장 김유루입니다. 예, 다음으로 강원대학교 허우명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허우명입니다. 예. 네. 그리고 강원도립대학교 한동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마지막으로 강릉 원주대 염정원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먼저 이제 김우루 과장님께 몇 가지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릉시가 추진하고 있는 경포호 환경 개선 사업 어떤 사업인가요? 저희가 이제 90년대까지 경포에서 스케이트를 이제 타고 그런 놀던 시절이 지금 모두 이제 생각나실 겁니다. 또한 이제 부새우도 먹었던 기억도 이제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70년대에는 경포호에 관광용 유람선이 용머리를 앞세우고 운행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는 모두 흑백 사진 속의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최근 20년 동안 경포의 상태를 여러 보고서를 취합해 보면 2004년 경호교 아래에 있던 그 해수입을 막아둔 부가 철거되고 그로 인한 기수에서 해수로 변하는 역천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염도의 증가로 인한 담수 어종의 감소, 석화, 홍합 등의 서식지 확대, 해조류 증식으로 인한 악취 발생 등 많은 문제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22년도에 제가 경포 동정을 하면서 호수의 상태를 보고 느끼면서 수질 개선이 필요함을 인지하였고요. 또한 관광적인 측면에서 연간 3,500만 명이 강릉시를 방문하고 있고 무박 관광이 22년도 통계 자료에 따른 80%라는 점이 대세계 볼만한 상이라고 생각됩니다. 경포가 현 그 강원도 내 검색어 순위 69위, 70위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습니다. 과거 경포호와 경포는 검색어 순위가 상위 5위권 안에 있었습니다. 이런 순위 저하의 원인이 바로 경포의 오염과 악취 때문이라고 분석됩니다. 또한 인구 20만을 겨우 버티고 있는 강릉시 입장에서는 현재 관광객들의 무방률을 낮추는 것만이 자영업이 80%인 강릉 시민들의 실질적인 소득을 높이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경포 체류용 콘텐츠 분수시설 설치 계획을 23년 3월에 수립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경포호 수질 개선의 문제, 사실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강릉시 같은 경우에도 오래전부터 지금 수질 개선 사업을 해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최근에 이제 경포호의 수질이 어떤 상태입니까? 예, 원주 환경청에서 발표하는 그 환경부에서 발표하는 주기적으로 측정하고 있는 측정 데이터를 보면은 최근 3년간 부유물질량으로 이제 초과돼 있고요. 총 질소, 총인 등 총 3년간 수질 평균 수질 등급이 4에서 5등급을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강릉시가 올해 8월 그 경포 내부 6개 지점에서 대한 수질 검사 결과도 호수 중앙 수질 등급은 4, 5등급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수호에서 해수호로 역천이가 일어나면서 해양성 조리인 파래 등이 이제 번식하고 있고 매년 제거 작업으로 이런 예산을 소모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해초 제거용 장비 도입을 위한 예산도 지금 저희들이 편성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원주 환경청에서 나온 자료에 따르면 호수 바닥에 무산소층이 형성되고 있다는 연구 보고서도 있고 더욱 수질 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동안 이제 강릉시가 경포호 수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준설이나 개터짐 같은 이제 시도를 해 왔었는데요. 한동준 교수께 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그럼에도 이 수질이 개선되지 않은 것인가요? 네, 지금부터 한 30년 전부터 이제 생각을 해보면요. 1991년도부터 2001년까지 정화 사업이라고 하는 목적으로
1차, 1단계, 2단계 이렇게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준설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포에 있던 수초대가 이제 제거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경포천에 있는 복류수도 이제 유입을 시켜봤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생태적 어떤 그런 가치를 중요시하는 것보다 토목 중심의 이제 정화 작업을 이제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경포에 그 참 유명한 부새우 같은 경우도 이제 없어지고 모양은 지금에 있는 경포호의 이제 모습을 이제 갖췄습니다. 그러면서 이 정화 사업이 끝난 이후에 물의 흐름이 이제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여름철만 되면 이제 어류 폐사 사건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어떻게 하면 경포의 호의 이제 이미지에 굉장히 이제 타격을 주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 해서 많은 이제 연구 끝에 나온 것이 2004년도에 경호보를 철거를 이제 하는 사업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많은 시뮬레이션을 돌렸고 해수가 어디까지 갈 것인지를 이미 이제 알았었고요. 그렇지만 어류 폐사나 그 당시에 문제가 됐던 그 사건들은 이제 해결이 이제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해수가 들어옴으로써 기수의 역할들이 이제 좀 더 해수성으로 가버리니까 기능이 상실될 것 같아 그래서 2004년과 2005년에 지금 현재 있는 가시현 습지를 2년간 연구를 이제 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사실은 가시현 습지는 경포천의 물이 가시현 습지를 통해서 경포호수로 들어오고 그래서 경포호수의 상류는 담수화되는 생태계를 유지하고 해수가 들어오는 쪽은 이제 해수를 좀 갖출 수 있는 그런 물의 순환의 이제 구조를 갖추는 사업들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근데 그게 2005년도, 6년도에 연구해서 2010년, 11년도에 마치면서 그 이후에 경포에 대한 정화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없었고 지금 현재 이제 얘기하는 분수나 수중폭기 시설 이것이 이제 대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경포호의 정화 사업은 30년 전서부터 그런 경포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강문천의 오염이 있기 때문에 해수가 유입이 돼도 강문천에 오염된 물이 들어올 수밖에 없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거에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90년대 이전에 스케이트 타고 이런 시절에는 사실은 상류에 교동택지나 과학단지나 유천택지와 같은 이런 도시화 개발이 안 돼 있는 상태이었고요. 근데 지금은 그러한 것에서 나오는 비점 오염원이나 경포천의 오염이 경포 호수를 정화시킬 수 있는 또는 희석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경포 호수 내만 우리가 가지고 정화 사업을 했던 것을 이제는 좀 더 넓은 범위에서 보지 않으면 지금까지의 정화 사업의 흐름에서 우리는 많은 착오를 겪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면 어쨌든 30년 동안, 40년 동안 경포호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해왔다. 그럼 지금 현재는 수질이 개선된 상태입니까? 아니면 점점 안 좋아지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저는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석호는 물이 상류에 유역이 있으면 깨끗할 수가 없는 조건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유역의 오염물질과 물이 석호로 들어와서 마지막에 바다로 나가는 정화의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석호는 바닷물과 민물이 교차되는 지점이기 때문에 항상 염들의 반응들이 있고 침전물들이 생기는 지역이고요. 그리고 경포호수는 지금 현재 적당한 부영양화를 가지고 용존산소의 농도가 굉장히 양호하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있는 저질층에 있는 용존산소가 없는 무산소층은 어떤 호수든지 간에 바닥은 퇴적물이 쌓이기 때문에 무산소층인데 경포호수는 평균 수심이 1m밖에 안 되기 때문에 바람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밑에 부유물들이 교란이 돼서 우리는 항상 이제 오염된 것처럼 이제 보이는 거죠. 이 부분이 경포가 지금 갖고 있는 근본적인 이제 물리적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경포호의 염도 수치가 점점 이제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 허명 교수님 이런 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지금 이제 동해안의 석호가
그 원래 기수성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건 오염도가 없을 때는 우리가 이제 오염 물질을 많이 배출하지 않았을 때는 이 염도 문제를 이렇게 따지지 않았었는데 우리가 오염 문제가 자꾸 배출되고 기수 막혀 있다 보니까 이게 소통이 안 되니까 자꾸 썩어서 물고기 폐사하고 이런 물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냥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이제 원초적인 방법이 트는 거예요. 해수를 트는 거. 근데 그렇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이제 그러면 해수를 트면 해수호가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사실은 원래는 해수였었는데 그게 이제 어느 순간에 기수호가 됐다가 지금 이 상황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이 석호들은 담수도 들어와야 되지만 사실 해수도 유통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경포에 2004년도에 보를 철거한 거는 잘했다고 보고요. 그 이후에 다만 이제 파래가 성장을 하고 수질 관리가 안 되는 것은 또 마찬가지 담수도 부족하고 수질 관리를 아까 우리 얘기했지만 과거에 1990년대 10년 정도 손을 대고는 손을 안 댔거든요, 경포가. 예, 알겠습니다. 뒤쪽에 이제 수질 개선에서 또 얘기가 나오니까요. 지금 영 교수님, 자, 석호는 바닷물, 민물이 만나는 독특한 특징 때문에 생물 다양성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네. 그럼 석호의 수질 개선이 생태적으로 필요할까요? 뭐 그대로 놔둬도 나름대로의 보존성이 있는데 굳이 그것을 바꿔가지고 생태계 교란을 가져온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호는 바닷물과 민물이 만나는 기수역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기수역이라고 하면 바닷물과 민물에 서식하는 생물의 서식지가 중첩되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생물 다양성은 당연히 우수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우리가 한강 하구라든지 낙동강 하구라든지 하구 지역의 생물 다양성이 우수한 것과 좀 유사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경포의 생물 다양성 정도를 잠깐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경포가 일반 석호의 염분 농도보다 높은 것도 사실이고요. 최근 생물상에 대한 조사 자료는 아쉽게도 없습니다. 다만 2022년에 지금까지 원주지방환경청하고 강릉시에서 조사한 자료를 좀 통합 정리한 부분이 있는데요. 경포하고 사실 가시현 습지가 같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는 상태다 보니까 미생물을 제외하고 한 1,006종 정도가 분포하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수달이나 삭, 고니류 같은 다수의 멸종위기종이 서식 또는 월동을 하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경포호 가시현 습지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습지보호지역입니다. 그 말은 국가급의 습지보호지역이 사실 또 있고요. 내륙국가 습지보호지역의 경우 대략 한 700종에서 1,000종을 본다고 했을 때요. 뭐 전혀 뒤처지지 않는 생물 다양성을 보여주고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만큼 이제 중요한 우수 생태계이기 때문에 수질 개선에 대한 부분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지금 경관 생태학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우선 고려해야 될 지점은 생물이 사는 물리적 공간을 인위적으로 어디까지 되돌릴 거냐 하는 또 관리할 거냐 하는 그 지점일 것 같거든요. 지금 우리가 경포천 일부하고 안현천 물길을 이미 돌려놨고요. 담수의 유입이 좀 원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2004년에 경호교 하부를 완전 개방하면서 해수 유통을 시키는 그런 구조를 만들다 보니까 해수화된 호수가 지금의 형태가 된 거거든요. 그럼 90년대 준서를 시작으로만 봐도 한 30년간의 많은 시도를 통해서 현재 상태가 된 것인데요. 생물들이 적응해 살고 있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대규모 시설이 단시간에 서식지의 물리적인 구조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자연호는 원래 말씀하신 대로 퇴적층이 쌓이는 게 정상이고요. 해수도 일부 유통되는 것도 정상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바닷가는 아니지만 내륙의 최대 습지라고 하는 곳이 창녕 우포늪입니다. 여기는 하천이지만 12개 제방이 막고 있어서 퇴적층이 굉장히 깊게 되어 있지만 여기를 인위적으로 걷어내거나 준설하고 하진 않거든요. 보호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 수질도 개선하는 것도 필요하고 뭐 염분의 농도도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여기 보호지역이라는 걸 인식하고 시작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오랜 기간 동안 변화된 경포에 이제는 강수량도 예측이 안 됩니다, 사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좀 신중하게 좀 이 수질 개선에 대한 부분, 수리수문이 같이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이 자리에 지금 두 분 전문가분들이 계신데 지역에서 또 활동하시는 많은 전문가분들이 계시거든요. 오랜 연구를 하신 분들이 좀 모여서 수질 개선이나 수리수문에 대한 걸 좀 면밀하게 논의를 하고
실효성도 좀 검증을 하고 이런 사업들이 좀 추진됐으면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강릉시는 경포호의 수질 개선을 위해서 수중 폭기 시설을 이제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 시설이 어떤 장치인가요? 혹은 시설인가요? 저희들이 그 경포호의 수질 개선 방법을 이제 저희들 말할 때 복귀 시설만 지금 이제 밖에 이제 도출된 거는 복귀 시설만 나오고 분수 시설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요구만 된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 복귀 시설 있고 두 번째가 담수 유입이 이제 돼야 된다고 저희들 판단됐습니다. 이 담수가 들어간 경포에 민물이 들어오는 물이 없기 때문에 해수만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염도가 더 높아지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부영향화가 더 심각해진다고 제가 생각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고 저희들이 그거를 경포나 이건 동해 아닌 석호에 대한 지금 체계적인 연구 논문이나 보고서나 이게 하나도 없다고 지금 저희들이 판단되고 있고요. 이거를 위해서 저희들이 강릉시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경포가 우리가 분수시설 설치하고 복귀시설 설치하고 여기에 효과성이 입증되면은 그 효과를 갖고 좀 더 확장하고 이런 그런 체계적인 연구를 만들어 가려고 지금 이런 수질 개선 방법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드리면은 강릉시는 경포 수질 개선 사업 계획이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중장기 사업입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분수시설이고요. 먼저 복귀시설을 얘기 들어보면 총 두 가지로 이제 진행합니다. 1차적으로 분수 1개소 하고 있고요. 두 번째가 수중 복귀 장치 5개소 설치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먼저 1단계 분수를 저희들이 1개소 설치하고 그 수질 개선을 위한 협의체를 통해서 도출된 모니터링 결과나 도출된 방안이나 이런 것들 갖고 보완을 통해서 2단계로 수중 폭기 장치를 2차, 3차, 4차, 5차 등 차수별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또한 담수 유입이 없는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경포천과 이천천의 하천수를 지금 그 녹색 체험센터 인근 의 농지를 저희들이 58만 평을 다 매입을 10월 말 완료를 했습니다. 여기에 그 유입을 시켜서 거기서 질소 인등 그런 것들 제거를 통해서 경포를 유입시켜서 그런 방안도 저희들이 이제 그 수질 개선 사업 장기 프로젝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그 저희들이 58만 평방미터를 700억에 매입을 했는데요. 이 매입할 때도 이게 뭐 국비나 아닌 도움이 없이 순수 11호만 해결됐다는 점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수질 개선을 위해서 시도했던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을 이제 고려해 볼 때 수중 복귀 시설을 설치하는 방법이나 그다음에 이제 수질 개선 효과 이런 것들에 대한 검증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교수님들의 생각부터 좀 듣겠습니다. 일단은 한동규 교수님. 예. 일단 수중 폭기 말씀드리기 전에 앞에서 얘기했던 거 조금 할게요. 염분 농도의 얘기는 경포호를 어느 시점에서 바라볼 거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90년대 전에 얼음을 얼고 스케이트 타던 그때 시절을 자꾸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조금 더 뒤로 들어가면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해수가 들어와 있는 바다에 있었다. 라고 하는 것과 이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염분의 농도가 수질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거는 염분의 농도는 수질에 영향을 주지가 않습니다. 왜? 바닷물에 염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염분의 농도에 따라서 생태계에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근데 그 생태계의 변화는 과거에 우리가 모르는 경포호수는 해수 생태계를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었다. 라고 해서 염분의 부분은 보는 시점의 문제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이제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체계적 연구를 앞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수중 폭기가 됐든 분수가 됐든 어떤 방법이 됐든 그 이전에 사전 연구가 있었어야 되는 겁니다. 특히 경포에 무엇을 할 경우에는 우리가 경호보를 철거할 때는 수많은 수리 시뮬레이션을 돌렸고 해수가 어디까지 분포될 거냐를 가지고 했었고 그 부분을 막기 위해서 저는 2년 동안 가시현 습지를 가지고 그 부분에 이제 기수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했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경포천과 경포천을 유입하는 것은 이미 가시현 습지를 만들 당시에 글이 들어오는 걸로 상시 들어오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강릉시나 아니면 그 관련 부서에서 그것을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근본적으로 또 못하는 것은 상류의 유량이 부족한 거예요. 물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에 대한 것을 보면 지금도 수중 폭기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 수질 개선 시설에 대한 부분들이 선행 연구가 먼저 있었어야 된다. 거기에는 전문가, 그 다음에 사회단체, 그 다음에 시민, 뭐 모든 분들이 모여서 좀 고민해 볼 수 있는. 자, 그러고요. 그럼 이제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셨던 수중 폭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지금의 강릉시가 분석한 바에 의하면 수질 오염이 된 것이 SS, 부유물질하고, 그 다음에 질소, TN하고, 그 다음에 인 TP입니다. 그런데 이 수중 폭기 시설은 산소를 공급하는 시설이 목적입니다. 제일 먼저. 두 번째가 이제 혼합의 목적이에요. 폭기와 혼합으로 부유물질과 질소와 인을 제거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수중 폭기가 수질 개선에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과하게 돼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경포 호수를 보면 경포 호수는 수심이 1m입니다. 지금 사업 설명회에서도 보면 1m에다가 수중 폭기를 하시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밑에 있는 지금 용존산소가 없는 퇴적층은 굉장히 불안전한 상태고 툭 건들면 올라오는 메탄가스나 H2S나 이런 가스가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다가 수중 폭기기를 설치를 하게 되면 바람이 불어도 지금 우리가 부유물질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보기 싫은 호수로 변해버리는데 수중 폭기를 가지고 하면 제 생각에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가 있다. 그래서 분수대가 설치하는 부분에는 또 3m 정도 이렇게 이제 준설하시겠다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도 위에 불안정한 층들이 너무나 가볍게 떠 있기 때문에 뒤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비가 한번 오거나 바람이 불면 또 막혀버리는 뭐 그건 이제 뒤에 좀 얘기를 하더라도 그래서 이 수중 폭기는 사실은 호수에서 쓸 때는 언제 쓰냐면 수심이 최소한 3m 이상 한 5m 됐을 때에 여름철에 물의 밀도로 이렇게 물이 성층을 이루어져서 상부에는 산소가 있고 하부에는 산소가 없는 수중이 있을 때 그때 수중 폭기를 필요로 해서 혼합을 시켜줘서 호수의 자정작용, 자정 능력을 키워주는 것에 이제 쓰이는 것이 수중 폭기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심이 1m 정도 되는 것에 수중 폭기를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떤 연구를 통해서 또 이것을 통해서 어떤 수질을 개선하려고 하는 건지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고 그래서 경포 호수 같은 경우에는 이런 낮은 데서는 표면 폭기를 이제 하게 되죠. 사실은 폭기를 만약에 한다면 그리고 표면 폭기를 할 때는 반드시 옆에 무엇이 있어야 되나 식생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수중 폭기를 통해서 물을 혼합을 시켜주고 그 수초대에서 이제 유기물이나 오염물질이 제거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저는 조금 현재 용존산소가 포화 상태로 9 이상을 지금 유지하고 있는 이런 경포 호수에 과연 수중 폭기를 가지고 얼마만큼의 산소가 계속 넣는다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포화 농도가 있거든요. 우리가 20도씨에 한 뭐 9.5에서 9.6 정도 되는데 그 이상 산소가 녹아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9.5까지도 이렇게 나오는 호수기 때문에 이런 용존산소를 더 집어넣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큰 효과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교수님, 그 교수님 말씀 중에 교수님이 옛날 그 2006년도인가 7년도인가 경포 그 생태환경 보존 방안 및 이에 관한 종합계획을 이제 2차 수립했어요. 근데 거기에 보시면은 228쪽인가 미세 기포 발생 정책가 필요하다. 그 용존 산소량을 높여야 된다. 부영향을 일으키는 플랑크톤 성장도 억제를 해야 된다. 그리고 경포 수심이 3m가 유지할 수 있는 일부 구역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저희들은 그게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거기랑 좀 역으로 된 말씀하신 그 부분인데 그 부분은 저희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부영향을 낮춰야 된다는 얘기는 호수가 지금 다 이제 그 면적이 다 수면으로 돼 있잖아요. 거기에 위에 이제 부유하는 식생을 둬서 이 햇빛의 조류나 이런 것들의 성장을 줄이는 거예요. 지금의 이제 예를 들어서 가시현 습지에 연꽃들이 많이 피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과연 좋은 거냐? 이제 두 가지의 이제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다 덮어버리면 부영양화가 일어나지 않고 플랑크톤의 서식이 안 되기 때문에 산소가 부족해집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다 열어놓으면 부영양화로 인해서 이제 또 문제가 발생이 되죠. 그래서 적정한 수초대를 둬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경포 호수에도 그러한 지금 아무것도 없는
그런 수채가 아니라 식물 식생대를 두고 그러면 그 식물 식생대가 아까 얘기했던 TN, 질소를 잡는 질소를 제거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놔두면 그 부분만 있죠. 그 넓은 호수에 거기에 미세 기포 장치를 이용을 해서 혼합을 하는 목적입니다. 산소의 공급이 아니라 기원 목적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3m의 퇴적층을 둬야 된다는 얘기는 1m의 수심이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동풍이 불면 서쪽에 거품과 물질들이 가고요. 동풍이 불면 서쪽으로 오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완충시킬 수 있는 중간에 펀딩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처음에 발생은 불안전한 물질들이 올라오지만 그 수심이 깊은 곳에서 침전으로 정화될 수 있는 걸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조금 착각을 하신 것 예,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이 뒤쪽에 가서 예, 좀 더 예, 말씀을 나눠보고요. 일단 시청자들께서 좀 이해하기 어려운 게 저도 처음에 이해를 잘 못했는데 수중 복기 시설이 뭔가 하는 거거든요. 결국 이제 물 순환 장치를 이야기하는 거죠. 네, 물 안에서, 예. 물 바닥이나 중간에서 산소가 나오게끔 에어를 집어넣는 거죠. 아, 공기를. 그러니까 예, 이제 예. 어쨌든 물을 갖다가 이제 순환하는 예, 장치 예, 좋습니다. 자, 허명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질 개선 방법은 뭐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고요. 또 경포에 맞는 적절한 방법을 적용을 하면 되거든요. 다만 그동안에 그 손을 놓고 있었다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 1900년대 한 10년 동안 손을 댔고 그다음엔 수질 개선 사업은 거의 안 했고요. 위에 이제 상류의 습지 복원 사업들을 했는데 그것으로 수질이 개선된다라고 하는 사업은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과거에 준설을 또 이제 해서 지금 경포의 현재 모습으로 돌려놓은 것은 준설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그때만 준설을 안 했다면 지금 30년 전인데요. 아마 다 메워져가지고 경포는 없어졌을 거예요. 경포라는 게 왜냐하면 습지화됐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제 그 옛날에 조사를 하면서 봤더니 과거에 그 우리 일제 강점기 때 1935년도 제가 이제 그 국토지리원에 그때는 뭐 디지털화가 안 돼 있으니까 지리원에서 봤더니 1935년 그 이 경포 우리 이쪽 지역에 지도가 있어서 봤더니 지금보다 2배는 컸어요. 경포가 그러니까 이제 안현천 다 들어오고 뭐 이러면서 그게 지금은 동서로 길지만 옛날엔 남북으로 길었습니다. 석호가. 근데 지금 그게 이제 반쪽으로 줄었는데 사실 그런 거는 훼손이지요. 그런 건 훼손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10년 동안 준설을 했는데 그 준설이 수질 개선의 목적은 아니었거든요. 왜냐면 원형을 유지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뭐 그 일반적으로 석호에 준설을 해야 되냐 마냐 이러는데 사실은 그 가장 중요한 게 호수의 원형을 계속 유지시켜 주는 거거든요. 내비두면 다 없어지니까요. 그러니까 내비두면은 문제가 이제 수질 개선에 문제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이제 그동안 해왔던 거 아닙니까? 아니, 원래 준설은 두 가지 이제 목적이 있습니다. 예. 이거를 준설을 통해서 수질을 개선할 것이냐, 예. 아니면 원형을 보존하느냐. 근데 과거에 1990년대 그때부터 10년 동안 준설한 거는 원형을 보존하기 위한 거였어요. 왜냐면 호수가 없어지니까요. 예. 예. 습지화돼서 없어지면 육상화돼 버리잖아요. 그거를 강릉에 그 정말 그 경포대가 있는 그 풍광이 아름다운 경포를 없어지게 할 것이냐, 그건 아니다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준설을 한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수질이 좋아진다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수질을 좋아지게 하려면 그거에 나름대로 맞는 준설 방법을 써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가 유기물이 많이 퇴적돼 있거든요. 유기물이 아까 이제 우리 이제 한 교수님도 이제 뻘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데 그 유기물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산소를 공급해서 퇴적층 부근은 항상 혐기성입니다. 호기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산소를 공급해서 퇴적물을 그 유기물층을 좀 분해를 시켜주게 도와줘야 되는데 지금 상태로 가만 내비두면은 분해보다 퇴적이 빨라지기 때문에 또 언젠가는 또 준설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메워져 가잖아요. 지금 보면은 경포에 옛날에 준설 이후에 수초가 많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준설을 제가 또 몇 번 원조항에서 얘기했는데 뭐냐면 그 호수의 외곽과 호수 내 들어온 그 수초섬 사이에 저기 수로를 내서 그 색강을 내 가지고 이건 하중도로 만들고 계속 준설을 해야 된다. 그래서 호수의 원형은 유지시켜 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가면 대대적인 준설을 또 해야 되는 부작용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폭기를 통해서 산소를 공급하는 것은 퇴적물을 줄이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게. 네. 뭐 인질소를 줄이다 그거보다는 우선 원형을 보존하는데 우선 가장 중요한 게 원형 보존입니다. 수질 개선은 다른 방법이 많이 있거든요.
그 방법을 쓰면 됩니다. 우리 그다음에 이제 수중 폭기 이런 것들도 기술적으로 아까 우리 저 표면 폭기도 말씀하셨는데 다 있어요. 그다음에 원래 그 우리가 습지를 하나 만들더라도 깊은 습지, 낮은 습지, 뭐 이렇게 얕은 습지 골고루 만들거든요. 그런 개념으로 또 일부는 깊은 데도 필요합니다, 사실은. 근데 지금 계속 지금 아까 이제 6,500년 전에 만들어진 호수 그대로 있다가 한 번 딱 준설을 전체적으로 해버린 거예요. 전체 똑같은 수심으로다가 그것도 이제 그 당시에 좀 미스가 있었던 거지요. 자, 그러면 수중 폭기 시설이 수질 개선에 도움이 된다, 안 된다? 되지요, 당연히. 됩니까? 됩니다. 예, 왜냐하면 알겠습니다. 그 용존산소 공급이 굉장히 물에서는 중요하고 그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퇴적층하고 물 사이에 그 인터페이스 부분이거든요. 네. 물에는 뭐 충분히 산소가 녹아 들어갈 수 있는데 그 바닥층은 해수가 있기 때문에 밀도가 높아가지고요. 절대 용존산소 공급이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좀 이따 또 이야기를 나눠보고요. 자, 이현 교수님. 자, 경포호는 현재 다양한 이제 보호 지역으로 지정돼서 관리받고 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만약 수질 개선이 목표를 할지라도 보호 지역 내에 있는 이런 시설을 설치하려면 사실 여러 절차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이제 맞습니다. 그런 절차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일단 그 보호지역 안에 일단 보건사업 등 행위를 할 때도 기본적으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되는데요. 보호지역 소위 핵심 지역은 한 5,000제곱미터 이상의 면적 기준만 제시돼 있다 보니까 현재 계획만으로 평가 대상이 되는지는 판단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게 평가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현재는 3년간, 앞으로 3년간은 강원특별법에 의해서 환경부 장관의 권한이 도지사에게 넘어가 있기 때문에 대상이 되어도 뭐 진행될 수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렇다면 각 보호지역 지정 법률에 의한 절차를 밟게 되는데요. 그렇다고 하면은 첫 번째 이제 명승을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자연유산위원회 심의사항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언론의 조건부 가결이라는 보도가 지금 나왔고요. 조건부가 붙지만 실질적으로는 위원들이 현장 실사를 나오게 됩니다. 그 이후에 가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일단 통과가 됐다라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이제 습지 보호 지역입니다. 습지보전법은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을 하지는 않고요. 사실상 도지사가 승인 권한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타법에 의해서 이러한 환경 개선 시설을 설치할 때는 습지보전법에서 환경청이 별도로 관여할 수 있는 또 사항은 아닌 현재 상태고요. 야생생물보호구역 역시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자연공원법이나 특별히 다른 명승이나 이런 관련 법에 의해서 이용 개발 행위를 할 때는 시도지사와 또 협의를 하면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이제 남은 것은 도립공원입니다. 자연공원법상의 도립공원은 도에서 도립공원위원회를 구성을 하고요. 여러 심의 안건을 올리게 되는데요. 그중에 이제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냐, 또한 이러한 공원 계획 결정 사항들을 검토를 하게 되는데요. 수중 폭기 시설을 포함한 이러한 대규모 분수 시설도 검토 후에 가부를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강원특별자치 도립공원 관리 조례상 보면 경제부지사가 위원장을 하게 되고요. 위원장을 포함해서 15명 이내 위원과 특별위원을 구성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이제 해당 사업의 경우 이제 인공 분수가 지금 이제 포함되어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 죄송합니다. 그냥 분수라고 하겠습니다. 다 인공적으로 만들어지니까요. 그러면 이 분수 설치 규모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지금 여기 그 분수 설치 규모를 말씀드리기 전에 네. 여기 뭐 세 분 교수님 계시지만 수질 개선은 필요하다고 다 이제 공통된 의견을 보이시고 있고요. 방법론의 문제고 네. 이게 좀 너무 급하게 진행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논란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강릉시가 이제 그 지금 이제 제가 뭐 전 50몇 년을 강릉에 살았으니까요. 공무원도 한 30년 했고 제 공무원 생활 동안에 경포에 그닥 한 게 있나? 그닥 발전된 게 있나? 그닥 발전된 건 진짜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이거를 지금 또 이 단계에서 또 논의해서 또 진행하자. 이거는 이런 논의만 하다가 경포가 진짜 아까 그 오늘 교수님, 호민 교수님 말씀하셨나
매몰돼서 없어지는 경우가 생기지 않겠나 그런 이제 우려가 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거를 수질 개선 사업을 문화청의 이제 그 명승 그 조경위원회에서 저희들이 분과위원회 심의를 받을 때도 이게 수질 개선은 그분들이 현재 실사를 이제 오신 다음에 수질 개선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 이제 되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준설이라든가 지금 한꺼번에 경포수 58만 평방미터를 전체적으로 다 하면은 여기에 대한 분명히 역효과도 발생할 것이다. 그게 이제 그 이상석 교수님이나 한예석 교수님이나 뭐 여러 교수님들 전문가 교수님 다 계신데 그분들 공통된 의견이 그래요. 이게 우리나라에 석호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실적도 없고 연구 자료도 없기 때문에 어느 방법이 제일 빠른지 모른다. 우리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할 수도 없는 입장이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제시한 안을 갖고 그럼 니네가 강릉시가 먼저 그럼 강릉시비를 투입해서 한다니까 좀 바람직한 방법 같아. 그렇게 해서 진행된 사업이 이제 수질 개선 사업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거를 한꺼번에 하던 사업도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단계적으로 1차는 분수 사고 거기에 대해서 효과를 보면 그걸 이제 협의를 통해서 이제 2차, 3차 그런 내용이고요. 분수 규모를 말씀드리면은 아까 제가 이제 한동준 교수님한테 여쭤봤지만 3m의 일정 구간 3m 깊이의 호소가 필요하면은 그 3m 깊이의 호소만큼 파서 어쨌든 필요한 면적이니까 거기에 우리가 분수 고사분수 이런 거 설치하고 나머지는 1m 안에다 설치되는 분수들이니까 그렇게 먼저 분수를 설치해서 총 길이는 400m 정도 되고요. 높이는 한 100에서 150m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게 저희들이 문제점만 있다 이걸 갖고 개선 방안을 시도 안 해보자 그러면 경포수 언제까지 이 상태로 가겠습니까? 이걸 논의만 하는 게 아니라 논의 단계를 떠나서 실행 단계를 가서 강릉시는 실행 단계를 가서 실행을 하면서 하나씩 개선해 가자. 이게 경포수를 살리는 제일 빠른 방법이 아닌가. 그거를 논의만 하다가 이걸 많은 그런 단계는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 들어서 지금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네. 아니 뭐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이제 네. 문제는 지금 이제 수질 개선 사업의 하나로 지금 분수를 네. 설치하겠다라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제 많은 이제 시청자들께서 저도 그렇고 이제 궁금한 게 뭐냐면 그러면 분수 시설을 했을 때 정말로 수질 개선이 되느냐? 예. 하는 것들에 대한 뭐 자료나 연구나 이런 건 있습니까? 제가 이걸 작년 23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여기 교수님들 다 만나 뵀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수님들 여러분 교수님 만나봤죠. 뭐 조경 쪽 교수님, 생태 쪽 교수님, 뭐 수질 쪽 교수님 다 만나봤어요. 만나봤는데 근본적으로 다 하시는 말씀 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어느 게 정답인지 답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수질 개선에 대한 효과는 우리 조경 쪽에 이제 서울 수집단 이상석 교수님이 쓴 조경 구조론에도 나와요. 404페이지인가 페이지가 나오면 이게 뭐 효과성이 있다 없어 쓴 게 아니고 그분은 거기다 그렇게 조경학 배우는 학생들이 배우는 대학 교재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렇게 나와요. 생태학적 효과의 측면에서 효과는 있다 이렇게 기재는 되고 있어요. 분수가 수질 개선에 생태학적으로 효과가 있다. 효과가 있다. 네, 알겠습니다. 뒤쪽에 가서 또 나오니까요. 예, 예, 그때 예. 이제 거기에 근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 이제 경포 호수에 대한 강릉 시민들의 어떤 바람, 그 다음에 이제 연민, 그 다음에 이것을 통해서 강릉 지역이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가 하는 것들은 뭐 과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그렇기 예. 때문에 이런 것들이 사실 뭐 한다라고 했을 때 논란이 좀 많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어쨌든 이제 역사, 환경, 문화 이런 것들로 봤을 때 보호 가치가 있다 하는 것은 다 인정하는 제가 한 것이고요. 말씀만 더 드리면은 예. 저희들이 이제 이거를 요번에 주민 이제 설명을 하고 이렇게 저희들 각 환경 단체, 일반 단체 문서를 보내고 찬반 의견을 받다 보니까 총 60몇 개 단체에서 이제 저희들한테 답이 왔어요. 답을 안 하는 단체도 물론 많고요. 근데 딱 한 군데만 반대 의견이 왔어요. 근데 그 반대 의견 온 그 단체에서도 이게 수질 개선은 필요하다고 왔습니다. 근데 분수라고 안 된다고 이렇게 왔어요. 그건 이제 좀 앞뒤가 안 맞는 이런 것 같고요. 수질 개선 사업은 수질 개선 효과가 있다고 제가 모든 책을 봐도 다 개선 효과가 있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강릉시 여론을 이제 이게 자꾸 팽팽하다 이런 얘기 하는데 팽팽한 건 아니고요. 제가 팽팽하면 환경단체라든가 강원도에 등록된 환경단체가 총 비영리단체 7개 있습니다. 7개 단체에서는 저희들 답이 하나도 안 왔습니다. 3군데 단체는 저희들 답이 왔어요. 찬성한다고.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강릉시가
경포호 환경 개선 사업으로 추진 중인 경포호 분수 설치 논란에 대한 주제로 한 시사 반장을 보고 계십니다. 현재 시민들의 여론도 첨예하게 나뉘어져 있는 만큼 저희 제작진은 55분 동안의 방송 분량을 넘어 실제 녹화에서 오간 이 대담을 고심 끝에 2부로 나누어서 방송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방송을 기대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2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방송되며 편집하지 않은 녹화 당일 전체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MBC 강원 영동 유튜브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강릉 경포호 분수 설치 논란 다음 주 2부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속적인 개발 위험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릉 전역에서 이 통장 반장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동의서를. 심지어 뭐 헬스장, 체육관에 이런 데 입장하는데도 그 앞에 서명하고 들어가게 하고 이런 제보도 있었고요. 강릉시가 모든 관건을 다 동원해서 지금 주민 동의를 받고 있는데 주민 동의를 한 사람들조차도 그게 그거였어라고 저희한테 오히려 되물어 봐요. 분수가 150m를 싼다는 건 세계 최대 분수가 140m인지 제가 알고 있는데 어마어마한 아마 전기가 들어갈 겁니다. 이게 무슨 친환경 사업이고 분수 설치하면 관광객들이 많이 온다? 이런 단순한 논리로 관광개발과가 그걸 진행하고 있습니다. 환경과는 아무런 대답도 안 하고 있고 환경과는 아무런 의견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환경과는 지난 20년 이후 2003년도에 그 경포호수 음악분수 그 반대로 무산됐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는 경포 저류지라든가 경포 그 가시연습지 해서 생태 사업을 계속 해왔어요. 생태 보건 사업을. 그거랑 전면 배치되는 사업이거든요. 이번에 분수 설치는 어차피 호수 한가운데 생기는 것이고 시민들이 활용하던 공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호수에 약간의 변형을 주는 것이고 다른 반대하시는 분들의 우려와 달리 그게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기도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환경 보존이라는 게 어디까지 허용되고 어디까지 해서는 안 되는 건지 사실 정의하기 어렵지만 완전히 모든 것을 원형 보존하는 게 아니라면 어느 정도 사용을 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원형 보존이 목적이라면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인간이 사용하고 있는 도로라든가 각종 승용차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인간이 합리적으로 환경에 훼손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을 해서 가능하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좀 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 강릉 지역에 사시는 분들의 생활이 조금 더 윤택해진다면 그것은 조금 양보하고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번에 찬성의 입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